안녕하십니까, 노순호입니다. 3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대선으로 인해서 하루 이제 쉬었고요. 오늘 주식시장 상당히 좀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2.2%대 강세를 보이면서 2680포인트까지 반등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좀 2680포인트의 벽을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지수의 측면에서 지금 5일선과 11선이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그 5일선과 11선을 한 번에 좀 뚫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내일 이후에 시장이 그 부분을 이제 뛰어넘어서 2700선을 다시 한번 좀 안착을 해주는지, 아니면은 최근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21선을 넘어서면은 악재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2700선을 넘어서면은 또다시 조정을 받을 건지, 그 부분은 뭐 다음 주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나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2.18% 상승을 하면서 889포인트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밤에는요, 국내에서는 대선 개표가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였다. 뭔가 분위기가 좀 굳히거나 정해지면은 사람들이 일찍 잠자리에 들 텐데요. 오늘은 다들 회사에서도 하는 얘기가 뭐 2시간밖에 못 잤다, 3시간밖에 못 잤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미국 시장을 계속 살펴봤거든요. 네, 미국 시장도 계속적으로 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좀 오늘 시장을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어제 나스닥 지수가 무려 3.59% 반등을 했고요. S&P 500 지수 2.57%, 그리고 다우존스도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어요. 사실 뭐 이게 호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12%나 급락을 하면서 어쨌든 어제의 미국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펙의 증산에 대한 기대감 등도 좀 작용을 했고, 원자재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원자재 관련주들이 폭락을 하니까 좀 인플레 우려나 이런 부분들도 완화되면서 시장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유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는 약세를 보였을 거고요. 테슬라라던가 애플, 엔비디아 이런 기술주들은 좀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4%대, 애플이 3.5%, 그리고 엔비디아는 7% 상승을 했고, 포드라던가 GM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도 4% 이상 급등을 하는 등의 낙폭 과대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역시 마찬가지, 오랜만에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항공주를 중심으로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국내 주시장도 이제 그런 미국 시장의 훈풍에 힘입어서 1.47%대 갭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2660포인트로 출발을 했는데요. 시가를 거의 저가로 해서 계속적으로 좀 상승폭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은 뭐 투자자 여러분들 그래도 좀 뭐 웃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해보고요. 뭐 아무래도 미국 시장의 상승 영향도 있겠지만 국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5월 10일부터 또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요, 항상 대통령이 바뀌면은 1년 정도는 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죠. 강세를 보였던 적이 많습니다. 2007년도에 당선되고 2008년도에 취임을 했던 이명박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그 당시에 이제 세계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1년 차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는데요. 나머지 대통령들은 그 다음에 뭐 박근혜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모두 다 1년 차 때 플러스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시장도 어차피 지금 또 2600선이라면은 바닥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쨌든 올 한해 뭐 3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뭐 또 누가 이길지,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그런 결과가 노출이 되면서 대선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형 건설주라던가 뭐 원자력 관련주, 그리고 또 네이버라던가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좀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이러면서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뭐 힘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진자 수는 뭐 계속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수 관련주들도 나름대로 좀 뭐 기대감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시장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호실적이 지속되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 그러면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에 집중을 한다면은 뭐 오늘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2600포인트대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이한 뭔가 정말 돌발 악재가 있지 않는다면은 2591포인트의 1월 28일의 저점은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이 아래서는 좋은 종목을 좀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은요, 시간이 해결을 해줍니다. 충분히 시장이 종목들이 제 값을 받는 날은 분명히 와요. 항상 지나고 보면은 펀더멘탈에 수렴을 하게 되어 있는 게 기업의 주가예요. 뭐 뭔가 테마라든가 이슈에 의해서 급등을 하면은 또다시 제자리로 내려오고요. 또 시장이 안 좋아서 동반 하락을 하면은 결국은 또 펀더멘탈을 따라서 올라가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좀 기업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만기임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동안에 사실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만 하더라도 뭐 월요일과 화요일도 뭐 하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락을 할 가능성은 좀 많지 않다. 이렇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뭐 사실 좀 급등을 할 가능성도 많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어쨌든 좀 2%대 급등이 나온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이런 거는 안 맞춰도 좋죠. 올라가는 건 좋은 거니까요. 어쨌든 시장은 그리고 당분간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에너지를 모아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뭐 대화 기대감 이런 게 있지만 또 언제 삐그덕거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올랐을 때는 추격 매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2700선 위로 올라섰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2600선대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 좀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설주들이요,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현대건설이 무려 8.9%대 상승을 하면서 48,000원대 움직임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건설주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임기 동안에 250만 가구 이상의 대규모 공급 계획,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주택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이기 때문에요. 그에 따라서 좀 시장의 민간 건설, 대형 건설주들의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오늘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뭐 제가 계속적으로 그 전에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처럼 급등했을 때 여기서부터 뭐 추격 매수는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GS건설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정고점, 예전에 작년 4월에 48,000원대, 그리고 9월에, 그리고 또 48,000원대 정도 오면은 거의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순환매의 마무리 국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그리고 또 조정을 보인다면 어쨌든 대형 건설주는 계속적으로, 또 이제 6월에 또 지방선거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선거와 관련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시, 뭐 경기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카카오도 8%대 급등 오랜만에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카카오 10만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들도요, 플랫폼 규제 완화에 대한 공약이 좀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의 움직임 오늘 뭐 나름대로 좋았고요. 최근에 제가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오늘 4%대 상승을 하면서 82,500원대 움직임을 보였죠.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8만원 아래서는 모아 나가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고, 결국은 뭐 역시 내수 회복에 대한 수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해외여행에 대한 수혜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이니까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을 주말에 잘 세워서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